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당뇨 인슐린 펌프 전문 병원. 많은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 없는 당뇨 관리의 해법을 이곳에서 찾고 있는데요. 이번 환자들을 대상으로 질환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뇨약이 늘어나고 당화혈색소는 올라가고,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밥을 더 적게 먹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데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면서 합병증이 막 이렇게 손발이 저려오고 도움이 없고 이런 이제 합병증 증상들이 눈이 자꾸 침침하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전체 오늘처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인슐린 펌프의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이제 입원하는 동안은 인슐린을 원장님이 조절을 해주시는데 퇴원을 하게 되면은 펌프를 부착하고 몸이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혈당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량 조절법, 고혈당, 저혈당 시 원인 및 대처법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 퇴원 후에 이제 관리 방법 같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부족한 인슐린을 24시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인슐린 펌프. 미세한 바늘을 복부 피하에 꽂아두면 소량의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혈당 수치에 맞게 세밀하게 인슐린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연속 혈당 기기와 함께 활용하면 혈당을 정상 수준에 가깝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펌프는 기존의 인슐린 주사에 비해 혈당 변동이 적고 저혈당 위험도 크게 낮췄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저혈당이 자주 왔다 그러셨죠. 네, 근데 인슐린 펌프 하고 나서 저혈당이 좀 덜 온다라고 한 이유가 내가 먹을 때 많이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안 먹을 때는 덜해야 되는데 그 리듬을 맞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이제 안 되셨고, 인슐린 주사는 이제 그런 작용 시간이나 효능 효과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인슐린 펌프에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쓰고 있고요. 그 인슐린 주사는 하루에 한 번 맞는 주사는 장시간, 두 번 맞는 주사는 중간 지속형, 이게 효과가 달라서 이게 리듬에 맞게 인슐린을 정상인처럼 공급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이제 입원하기 전에 저혈당, 고혈당을 반복적으로 좀 많이 이제 겪으셨고,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이제 초속효성 인슐린으로 그 정상 패턴처럼 식사 때 인슐린 주입하고 24시간 동안 미세하게 이렇게 투여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훨씬 용이합니다. 안정적인 혈당 관리로 합병증에서 멀어지기 위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선택한 사람들. 무엇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정확한 기기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육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며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제 이름은 이갑천이고요. 올해 만 66세입니다. 인슐린 펌프를 단지는 이제 오늘 5일째예요. 5일째고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습니다. 4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이제 막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이갑천 씨입니다. 그래도 한 달 전에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한번 했더니 이번에 고지혈증이 높다는 거예요. 그 약을 추가로 하나 더 먹어야 된다는 거라, 고지혈증 약을. 그래서 사람이 겁이 떡 나더라고. 그래서 요게 좀 계속 나빠진다더니 계속 나빠지는 징조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떤 치료가 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안 해주고 해줄 수 없겠죠. 계속 그냥 약을 먹으면서 앞으로 계속 양이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 양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거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거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막연히 약으로 그렇게 그것만 기간만 연장만 시키는 이런 식 치료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사람이 좀 걱정이 되고,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약에 겁이 덜컥 났다던 주인공. 기존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5일차 매일 혈당을 체크하며 인슐린 펌프 치료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데요. 얼마였어요? 144. 식사 주입하실게요. 인슐린 펌프 꺼내 보시고요. 이번 기간 혈당 변화를 세밀하게 체크해 개인의 혈당 패턴에 맞는 인슐린 양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식사를 똑같이 하셔도 인슐린의 필요 요구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7번의 체크를 하면서 그 본인에게 알맞은 인슐린 양을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퇴원하고도 적극적으로 또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혈당 체크를 하셔야 그 본인에게 이렇게 잘 인슐린 양을 맞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일째 되는 날은 굉장히 많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되고 좀 좋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당뇨 이걸 앓기가 한 4년 됐거든요. 4년 됐는데 그 전에 그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당화 혈색소가 한 7.0에서 8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8 정도 되면은 좀 안 좋다 하고 좀 조절해야 된다 이래 하고 또 6 정도 6.9 7.6 내려오면 그래도 잘 했네요. 이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정도 하기까지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관리하기가 먹는 것도 힘들고 너무 또 우리가 먹는 거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슐린 펌프를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 혈당을 목표 수치로 관리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던 주인공.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고 혈당 관리가 한결 편해졌는데요. 이번 기간 인슐린 펌프에 익숙해지기 위해 수시로 의료진과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지가 같으면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신의 혈당 변화에 맞게 인슐린 주입량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법을 익히고 있는데요. 여기 아직 펌프 기계가 익숙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혈당도 좀 더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높아요 아직까지. 조금씩 인슐린을 증가해 주니까 좀 한꺼번에 많이 내주면 좋겠구만. 11시하고 오후 5시는 꼭 또 제 혈당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죠. 좋아지셨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당을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좀 걸리죠. 시간 그래도 이갑천님은 당뇨 진단받은 지 지금 4년 되셨고요. 오시기 전에 당뇨 약이랑 주사로 맞으셨던 분이셨고 그 식이요법이랑 운동을 또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지금 혈당은 뭐 여기 오기 전에 엄청 높진 않으셨었는데 이제 식이요법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여기 입원하셔가지고는 지금 식사하는 부분에 되게 또 만족해 하시고 이제 쌀밥 드시면서 배부르게 드시면서 혈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조절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치료를 잘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효과적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위해서는 사용법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환자들의 경우 이번 기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인슐린 펌프 사용과 관리법을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주입 바늘과 연결 소모품은 보통 3, 4일 간격으로 교체하고 주입 부위도 그때마다 겹치지 않게 바꿔줘야 하는데요. 환자분이 인슐린 펌프 체장기기를 부착하시면은 이제 인슐린 효과는 3일에서 4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 이상 쓰시면은 혈당 조절도 안 될 뿐더러 이제 양쪽에 피하 지방이 딱딱해지니까 3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기기 사용법을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랑 3일에 한 번씩 기기 사용법이랑 왜 교체를 3일에 4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멍울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 이게 막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3일에 한 번씩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전반적인 기기 조작부터 약 교체 방법, 기기 오작동 시 대응법까지 의료진과 함께 반복 실습하며 몸소 익히게 되는데요. 네. 뒤집었어. 네, 흰캡 빼고 빼주시고, 네, 이제 슈퍼라인 저희, 공기 빼기 할 때 그 10 정도는 빠집니까? 네, 공기 빼기로 10 정도 빼주셨는데 지금 한 방울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공기가 중간에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세 방울 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잔량, 이거는 건전지. 그리고 네. 배꼽 5cm 밖으로 이쪽 피하 지방 있는 부위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늘 부위 뻐근하거나, 네, 욱신욱신하거나 불편감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3일 후에 저희랑 약교체 또 하실 거예요. 그 중간에 저희가 드린 요 책자 있잖아요. 요 인슐린 펌프 요 책자나 아니면 동영상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공부해가지고 네, 네. 다음엔 내가 해봐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한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 보면서 하면 이 바늘이 작고 그래서 이 통증도 없고 꽂아 놔도 이 뭐 아프거나 또 생활에 어떤 이 지장이 갈 만한 어떤 느낌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호자 도움을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처음 두 번째까지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조금 알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모르시면 여쭤보려고 이제 하고 동영상 교육도 저희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금 전 VCR을 통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당뇨 환자의 입원 모습을 봤는데요.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혈당 조절로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인 인슐린 펌프 치료. 많은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 없이 당뇨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 선택하고 있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24시간 지속되는 인슐린 주입 방식으로 여러 번 주사할 필요가 없고 식사량이나 활동량, 시간대에 따라 세밀하게 인슐린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혈당 변동은 최소화하고 생활의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는가 하면 고혈당과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후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지 5일째 된다는 오늘의 주인공. 조금씩 치료에 적응하며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는데요. 이갑천 씨의 인슐린 펌프 치료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갑천 씨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식사 시간인데요. 주인공이 입원 첫날부터 감탄한 병원의 환자식. 한 그릇 가득 담은 하얀 쌀밥에 갖가지 반찬에 두툼한 수육까지 맛과 영양 듬뿍 담긴 이곳의 특별한 환자식입니다. 병원에서 저희는 이제 흰 쌀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 여자는 2000칼로리, 남자 환자는 2400칼로리, 정상인과 이렇게 똑같이 드리고 그 고기 야채 이렇게 골고루 배부르게 드실 수 있게 그 이제 정상 식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 펌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제 인슐린 펌프가 식사할 때 내가 필요한 만큼 인슐린을 충분히 줄 수 있고 그리고 식사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기초량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드시면서 영양 상태가 또 좋아야 합병증이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식사가 또 중요합니다. 상추에 두툼한 고기를 넣고 쌀밥을 올려 입안 가득 즐기는 쌈밥. 당뇨 환자에게 식단 제한 없이 일반식으로 제공되는 게 놀라운데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쌀밥을 공깃밥도 공깃밥그릇도 큰 걸 한 그릇 주니까
그래서 이걸 금방 그 뒷날 뭐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그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그에 맞는 인슐린 주입량을 맞춰가는 이런 조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햄미 먹고 뭐 잡곡밥 먹고 하던 거 하고는 많이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지요. 쌀밥을 양껏 배부르게 먹으니 밥맛이 절로 납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그래요. 밥맛이 좀 어떠세요? 밥맛이 참 좋습니다. 밥맛이 소화가 잘 되고 먹어도 다음 때를 기다릴 정도로 소화가 잘 됩니다. 펌프 달기 전에 밖에서 당뇨 관리를 하실 때는 이런 식단으로 거의 드시진 못하잖아요. 아유, 그렇죠. 뭐 때로는 잡곡밥, 햄미, 그것도 밥을 거의 반 공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또 많이 먹으면 또 혈당도 올라가고 또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 밥 공기 보고 좀 놀랐습니다. 밥을 이렇게 많이 주려고.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부터는 당뇨에 대한 이제 이 정보를 좀 뭐 구하려고 인터넷 검색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제일 먼저 뭐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슐린 펌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착용을 했죠. 착용을 하면서 이제 식단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가 심했어요. 밥 먹고 나면 350, 300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그걸 잡자고 또 인슐린 양을 조금 늘리면은 그냥 또 저혈당으로 떨어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심하게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인슐린 펌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구하다 보니까 그 동영상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제 생각이 기계가 개발이 돼 있는데 그냥 요즘 세상에 개발된 기계 쓰지 그 왜 그렇게 고생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 전 주사로 관리하면서 고혈당으로 치솟다가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등 심한 혈당 변화에 힘들었던 주인공. 당뇨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먹으면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주 좋죠. 이게 사실은 이게 당뇨라는 것 때문에 이게 남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다 좀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 당뇨 있어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뭐 사회 활동하기가 좀 힘들죠. 모임에도 먹는 것도 좀 상당히 제한적이고 우리 이제 가족 간에 어떤 먹는 것도 나만 따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서로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요게 저는 이급 당뇨 인슐린 펌프를 설치함으로써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그냥 만족한다 싶은 생각이에요. 즐거운 식사 후 산책에 나선 주인공. 입원 후 매일 잘 먹고 운동하니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했죠. 사실은 오늘도 운동장 돌고 이랬는데 저는 집에서 그냥 농장 일이라는 게 매일 하루 종일 종종 걸어 다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는 운동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특별히 다른 운동을 별로 안 했지요.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혈당이 한 300, 350씩 치솟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혈당도 안 오고. 인슐린 펌프 치료 5일 만에 몸소 경험하게 된 놀라운 혈당 변화. 고혈당과 저혈당을 오가며 널뛰듯 했던 혈당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고 서서히 안정됐는데요. 제가 여기에 좀 빨리 오고 싶었는데 어쩐지 우리 제가 진료받던 의사는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고 하니까
그 주사를 하루 아침에 한 번 맞는 것보다는 좀 초속효성을 해가지고 식전에 한 번 더 맞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그냥 하지 마라. 그다음에 그러지만 인슐린 펌프를 좀 달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어이구 뭐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늦어졌어요. 제가 여기 병원에 와서 우리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다 자기 병원 다니는 병원에서 이거 좀 인슐린 펌프를 다 싫어한다. 아까 한 분은 뭐 의사하고 싸울 뻔했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께서 인슐린을 나한테 쓰라고 하면서까지도 인슐린 펌프는 쓰지 마라 하는 건 그거 참나 이상하다.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간다 싶죠. 기존 인슐린 주사 치료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자 치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인공. 소신껏 인슐린 펌프 치료를 선택하고 입원 치료 5일 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는데요. 고혈당과 저혈당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결 몸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기 희망 있죠. 이 왜 그래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점차 단계적으로 올려가고 있는데 인슐린 주입 수치를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서 맞게만 해주면은 거의 혈당 수치가 거의 정상인 것 가깝게 맞춰지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주인공. 인슐린 펌프를 만나고 비로소 당뇨병 치료에 희망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인슐린 펌프 잘 적응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펌프 치료는 당뇨 초기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에게 진료받아야 합니다. 최수봉 교수가 직접 전하는 당뇨 치유의 기록. 당신의 당뇨 이야기도 이제 환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뇨TV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